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7월 둘째 주 김영춘의 세상 읽기, 오늘 여러분 다시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정치 이야기로 좀 돌아와야겠습니다. 최근에 정치 관련 뉴스가 많죠.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도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유력 주자들이 속속 무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선 어제는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포스코를 설립을 한 일이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일은 당시에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잘한 일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어내는데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잘한 공적이다 이런 칭찬을 한 거죠. 저는 그 정도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뿐만 아니라 산림 녹화라든지 단순히 수입 대체가 아니라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밀어붙였던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서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공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해주고, 그러나 과오도 있습니다. 독재를 한다, 또 장기 집권, 나아가서는 종신 집권까지 획책하는 그런 유례없는 독재자였다라는 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이런 공로와 과오가 객관적으로 다 같이 평가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기록이고,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칭찬한 것은 저는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거죠.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파를 평가해주는 그런 시각, 또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칭찬해줬는데, 삼성이 우리나라 재벌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재벌의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인 삼성전자, 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력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인정해야 되겠죠.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분기 흑자만 해도 거의 10조 가까운 그런 흑자를 내는 아주 효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순수익을 한 50조 정도까지 내는 거대 기업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역시 반도체의 선봉장적인 역할, 견인차 역할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입국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삼성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초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17년인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보면서 그걸 감수하고 지원해주고 버텨줬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 흑자로 돌아서고 지금은 삼성전자 전체를 먹여 살리는 효자 종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17년을 버텨주었던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 미래를 내다보는 인내심과 투자의 결실이다라는 점에서 그냥 삼성이라서가 아니라 훌륭한 경영자의 그런 공로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하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도 잘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비판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겠죠. 저는 우리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평가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송 대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대깨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고 저도 찾아보니까 큰 요지 자체는 별 문제 없겠다 싶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결국 과거에 우리가 당 내에서 분열을 해서 경쟁 정당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노무현 대통령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똑같은 전철 과오 반복하지 말자 이런 취지죠. 저도 동의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굳이 대깨문이니 이런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될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죠. 모 후보를 지지할 바에는 차라리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오류랄까 이런 걸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당대표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잘못하면은 문 대통령 지지자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시끄러졌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송 대표의 장점은 직설적이고 화끈한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당의 대표로서는 잘못하면은 그런 화끈한 직설화법들이 큰 분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은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가진 장점대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나가되 본인이 대선 후보는 아니다. 본인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무거운 직책을 안고 있는 사람이고 더욱이 대선 후보들의 경선을 공정하게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심판의 역할이다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고 앞으로 화끈하게 하시되 한편에서는 또 사려 깊은 그런 발언 언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세상 읽기에서 야당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 같은 야당 주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대 위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 우선은 저도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출발선은 결국 문 대통령의 발탁 때문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는 단계로 치면은 한 서너 단계 이상 점프를 시켜서 검찰총장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공직사회의 풍토 또 검찰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발탁이었죠. 최재형 원장 어떻습니까? 최재형 원장도 가정법원장이나 사법연수원장 할 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분을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으로 발탁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저는 이분들이 설령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하는 행동처럼 저렇게 자기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준 사람에게 마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또 야당 후보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명백한 배신행위다. 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취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치나 대통령 되려는 생각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두 분들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잘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과 이른바 출세한 검사와 판사로 출세한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치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된 게 대통령의 그런 배려, 고의에 입각한 발탁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고 또 나로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갔으면은 뭐 대통령이고 뭐고 상관없이 또 정부의 일원이다 이런 생각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일을 하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른바 잘난 사람들인 거죠. 이 잘난 분들이 드디어 이제 대통령까지 하시겠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분들 발상 속에서는 옆에서 보니까 대통령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내가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했던 또 머리 잘 돌아가는 그 능력으로 충분히 대통령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작은 시의 시장, 구청장 하나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찰 조직이나 법원 조직처럼 제도와 조직이 일을 다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기업체 대표는 자기 책임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극복하고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어려운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 또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갑자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계가 국제적으로 경기가 파동이 쳐서 안전자리에서 그냥 흑자부도가 나기도 하고 국가가 잘못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작은 조직이든 대한민국처럼 큰 국가의 경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 검사로서만 살아온 사람, 평생 판사로만 살아온 사람들이 그 마인드로만 국가 경영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잘난 분들이 되어서 그 잘난 이 탄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통령 되겠다라는 무대까지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분들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만큼의 종합적인 리더의 덕목과 자질,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좀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검증의 대열에 함께해서 제 대통령, 제 나라의 대통령 뽑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춘의 세상 읽기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19 확산 중입니다. 거리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좀 병원에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